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호구 같은 일을 하기 싫어할 뿐이다. 서로 말한 것을 다 적어놓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. 후가 평소에 사람들이 호구 회피 전략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삽질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호구 되기를 싫어하고 삽질을 꺼려하는 걸까요? 말 그대로 호구되는 상황을 싫어하고 삽질이 되는 상황을 싫어하는 거죠. 내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나의 상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가지고 가서 자기 공으로 삼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뭐 보상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. 내가 인풋을 많이 했지만 나에게 아웃컴 또는 리워드,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들을 사람들은 싫어한다. 근데 여기서 제가 호구 회피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줄 안다. 사람들 일을 하기 싫어해. 직원들은 일을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. 라고 매우 나쁜 태도를 가진 것처럼 보는데 실은 호구가 되기 싫어할 뿐이다. 이런 뜻이에요.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그런 호구 같은 일을 하기 싫어할 뿐이다. 그 다음에 삽질은 죽어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앞에 호구는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삽질은 뭐냐면 죽어라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일. 내가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영어를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경우.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삽질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. 저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걸 막 편집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어딘가에 써먹질 않아요. 그러면 나 삽질했네?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런 걸 또 하자고 할 때 혹시 삽질이 아닐까? 라는 걱정을 하면서 주저하고 꺼려하고 마치 하기 싫은 것처럼 행동을 보이겠죠. 그러면서 상대방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되게 일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삽질을 싫어하는 거다. 그런 뜻입니다. 강력하게 설득하고 말하면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리더는 어떤 일을 할 때 구성원들이 하기 싫어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삽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호구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근데 대부분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?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. 그런 거죠. 상대방은 삽질을 안 하려는 것일 거다. 그래서 혹시 삽질일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이 이해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별로 이렇게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걱정되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. 내가 단정짓고 이거 삽질 아니야 라고 설득했을 때 속마음에는 아무리 봐도 삽질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안 바뀔 수 있기 때문에. 그게 이제 시차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일인 경우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배웠을 때 내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마음은 급하죠. 이번 달에, 이번 분기에, 올해 내가 뭔가 이만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상대가 볼 때는 뭔가 결과나 성과가 적은 경우에 그거에 따른 보상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삽질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뭔가 성장이 안 된 것 같으니까. 그죠? 거기에서의 이제 갭이 생길 수 있어요. 나는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삽질인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그게 학습을 한 거죠. 내가 열심히 해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. 그러면 거기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리더는 그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. 그리고 원래 학습 곡선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. 근데 요만큼까지는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영어 단어 외워도 도대체 어디까지 또 외워야지 싶을 만큼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기간을 딱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실력이 확 붙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 기간까지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리더가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죠. 용기를 내게 해주기도 하고. 요즘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 전체가 갖고 있는
대한민국 사회에 학습된 무기력은 죽으라고 열심히 해봤자 집도 한 채 못 사는데 뭐 열심히 살 필요 있겠어? 이런 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.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. 오랫동안 선배를 보고 또 나도 이런저런 뉴스를 살펴보니까 아, 이거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별반 소용이 없는가 보구나 라는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하죠. 저는 조직을 상대해서 제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직 단위니까 조직에 가서 컨설팅을 하죠.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요. 승용차를 위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는 SUV를 막 만들려고 해요. 그러면 조직 내에 굉장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겠죠. 그럼 조직 내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? 우리 지금까지 승용차 가지고 잘해왔는데 왜 갑자기 SUV를 만든다고 난리야. 저거 성공도 못할 것 같은데? 라는 패배주의라든지 냉소주의가 막 팽배해집니다. 그냥 그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해오던 일이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죠. 이제 리더들은 어떻게 보냐면 태도가 너무 이렇게 냉소적이다 이런 걸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해결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?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거죠. 뭐가 걱정이냐? 물어보는 거. 성공 못할 것 같다? 그러면 어떤 점이 또 성공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느냐? 그래서 서로 말한 것을 다 적어놓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. 그럼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냉소주의나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나 또는 삽질, 회피하려는 심리를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갈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하죠.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 마련이거든요.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멀리 긴 기간 동안 해서 성과를 낸 사례들을 이런 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여전히 뭐 역시 삽질 같아요. 그러면 본인은 그게 삽질이라고 판단하는 삽질 안 하기 전략을 쓸 겁니다.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 사고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한다 또는 프레임을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퍼실리테이션의 모든 방법들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.